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며칠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등을 비롯한 이 러시아 주요 전략시설들을 폭격, 공습하고 있는 이런 작전들 또 결과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다 보니까 이 모스크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성남기지 정도 되는 이 아주 전략 자산들, 그리고 대통령 관련 비행기, 또 핵전쟁 지휘기 등이 몰려있는, 또 전자전 정찰기 등이 몰려있는 이 전략기지가 폭격받은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담을 뚫고 들어가서 활주로까지 들어가서 폭약을 설치해서 비행기를 파괴시켰습니다. 정말 놀랄 노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이런 와중에 정말 비참한 러시아군 현실이 또 폭로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49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 3대 격파, 장갑차 15대 격파, 차량 37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많습니다. 41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이래서 어제 하루 동안은 거의 한 개 포병 예단급의 포병 부대가 사라졌다 라고 볼 수 있고, 무인 항공기 29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 라고 발표를 했고, 전선상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24번의 교전을 했고, 러시아는 일부 역습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마린카, 아우디우카, 그리고 쿠판스크 이런 데서 역습 나서고 있는데 다 격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러시아는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공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크림반도 등이 공격받은 데 대한 보복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어제 투플레프 95 베어 폭격기를 6대 동시 이륙했고, 아마도 보복 공격하러 크림반도 등에 대한 이 보복 공격을 하러 출격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전과가 결국 나올 텐데 아침에 알려드리겠다 라고 한 게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중에서 20여 기를 격추했다 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몇 발을 맞았다 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진이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 좀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그 작전 끝에 이 체르카시 호텔, 그리고 헤르손의 학교, 기숙사 등을 공습했는데, 야, 여기는 완전히 이 호텔이 반쪽이 나버렸습니다. 뒷부분이 그냥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이 정도로 민간인 호텔을 이런 식으로 공습을 하는 이런 잔악한 전쟁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대규모 드론 공습 중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어제 계속 알려드렸던 그런 작전들의 일환, 또 그 연속선상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잠정 중단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 폴란드가 이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인데, 폴란드가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우리 이제 무기 지원 안 해줘, 잠정적으로 안 해줘 라고 선언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곡물 회랑을 보호하면서 곡물 수출을 동유럽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많은 식량이 지금 동유럽으로 들어가서 폴란드 농민들의, 거기도 이제 곡물 수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곡물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폴란드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좀 해결 좀 해다오 하고 정부에게 상토를 하니, 이 폴란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아니 지금 너무 많이 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니 우리 이렇게 빨리 팔아서 전쟁 비용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어쩔 수 없다 라고 해서, 폴란드는 그러면 우리도 국내 농민들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굳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잠정적으로 무기 지원 중단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뭔가 좀 이 손을 드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미국이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주로 대부분 탄약인데, 여기에 에이테킴스, 하이마스나 에메랄레스 등에 장착하는 에이테킴스 자탄살포형 탄도미사일은 제외되었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란 대통령이 9월 17일 날 느닷없이 드론 제공을 중단하겠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9월 19일 날 쇼이구 국방장관,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란을 방문했는데, 자, 이겁니다. 테헤란 방문한 쇼이구 장관이죠.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아니 그동안 뭐 샤헤드 136 드론 이런 거 우리는 러시아에 준 적 없다라고 해왔지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들 준 것을 스스로 커밍아웃 한 거죠. 우리는 이제 드론 공급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고는 그 다음 날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란을 방문했는데, 이 드론을 안 주겠다라고 한 걸 무마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그 원래 초청 행사가 있었는데 쇼이구 장관이 이란으로 오기 이틀 전에 이란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드론 안 주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반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군사 무기들 둘러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실제 돈 좀 많이 주고 사가라. 그리고 수호이 35일이 산 거 왜 빨리 안 줘? 이제 이런 압박이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협박을 좀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림반도의 파르티잔들은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군함들 모두 철수했다. 도망갔다 이거죠. 지금 뭐 이 흑해함대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여기 있다간 다 죽겠다. 다 파괴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파르티잔이 촬영한 해군기지 내항 부두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아마도 바다 건너 노보로시스크 쪽으로 갔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흑해함대 사령부는 거의 사령부 기능을 안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공격 성공한 거죠, 이 정도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로보티네 근처에서 전투 속도가 감소 중이다. 그러니까 오레오브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확 밀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조금 속도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ISW가 밝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로보티네에서 우리는 정렬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기가 로보티네, 노보프로코피우카, 일첸코베 이런 식으로 쭉 파고 들어가서 토크마크까지 훅 치고 들어갈 걸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고 이 사각형 형태로 정렬화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쑥 파고 들어가서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돌파 지점을 쭉 길게 만들어 나가서 돌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배후가 위험해지니까 천천히 안정적으로 전선을 유지해서 차츰차츰 밀고 내려가는 정렬화 작업, 사각형으로 만드는 정렬화 작업 중이다. 그래서 참호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해결하고 들어가는 그런 안정적인 진격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주 바른 선택이 같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쿠판스크 방면에서 소모적인 소규모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쿠판스크에서 계속 뭐 공세 들어가는데 답도 없죠. 지금 뭐 포격에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도저히 뭐 상대가 안 되니까 화력이 안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자꾸 소모적으로 공세를 지속해서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러시아 당국이 요즘 이런 전쟁 선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자 어린이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뭐 힙합 노래를 부르게 해서 여러 뭐 전쟁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한다든지, 또 지금 아니 이 발레리나들을 이 군인들 옆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선전하고 하는데, 아니 이 발레하고 전쟁하고 이제 맞냐 하는 겁니다. 이 예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자기네들이 뭔가 쪼달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뭔가 이 전쟁에 좀 그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안타까운 러시아다라는 거죠. 안타까우면 그만해야죠.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전황 브리핑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러시아군의 네 자릿수 부대 번호를 가진 차량화 소총 연대나 대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러시아가 연대 편제로 전선에 보내고 있는 부대들이 실제로는 대대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대가 태반이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지난해 9월부터 동원해 편성한 예비군 부대들인 네 자릿수 부대 번호들의 차량화 소총 부대를 전선에 대거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대 상당수가 실제 연대 규모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부풀려진 유령 부대라는
러시아 예비군들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제1442 차량화 소총연대 1대대원들은 현지 시각 9월 19일 텔레그램 채널에 폭로성 영상을 내고 러시아군 지휘관들의 만행과 형편없는 부대 관리, 사실상 붕괴된 보급체계 등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바흐무트, 더 정확히는 클리치시우카 지역에서 싸우고 있고 우리 임무를 다했다 라며 그들이 사실상 모든 병력을 투입했고 사실상 모든 보병들을 죽였다. 우리는 박격포 포대원들이지만 보병이 전부 죽자 포대에서 돌격대원 10명을 차출해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오늘 아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부대원 중 하나가 바로 이곳에서 목을 맸다. 두려웠던 것이다. 다들 도망가거나 난동을 피우거나 그러는 중이다. 우리 뒤에는 장벽이 있다. 후퇴하는 자들은 100% 총살당한다. 지금 연대라는 것은 없다. 사실상 없어졌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연대도 없어졌고 대대도 사라졌다. 대대장은 잡혀갔고 전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초토화된 상태다. 라며 포병 지원도 없고 탄약도 없고 참호도 없다. 우리는 기관총 하나 들고 적 대포와 전차를 향해 돌격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래야 하는 것인가?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다친 사람들은 대부분 방치돼 피를 흘리다 죽는다.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 병원에 가면 그놈들은 그 병원에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 최전선으로 밀어낸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최근 북한제 포탄을 수령했고 그것을 사용해 봤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그 탄약은 끔찍하다. 발사되지도 않고 발사되더라도 터지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그런 탄도 이젠 없다. 라며 새로 공급되기 시작한 북한제 탄약의 형편없는 상태를 폭로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종류의 폭로가 나오는 부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부전선의 스바톱의 서부 지역에 투입된 제27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노프로코피우카 일대의 제1440 차량화 소총 연대에서도 편제 병력과 실제 병력에 큰 차이가 있고 지휘관들이 병력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폭로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로는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대대와 연대, 여단급 편제를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휘 통신 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져 각 참호에서 개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오신트 속성들의 증언과 일치하는데요. 러시아군 과연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폭로 영상이 나왔는데 꽤 긴 영상이었어요. 지금 이제 이 친구가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대원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하고 두 줄로 앉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장이 그냥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말은 우리가 하나의 포병부대인데 그러니까 1442 차량화 소총 여대 1대대 박격포 포대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화기중대원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네들의 보병 다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연대에서 우리에게 야 10명 차출해 해서 돌격대로 우리 포병인데 박격포 쏴야 되는데 우리를 총 들고 참호로 돌격을 시켰다. 그러려고 모았더니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한 명이 이제 그 차출당한 대원 한 명이 겁이 나서 목을 매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다 울고 그러고 있는데 장벽이 있다. 즉 뒤에 독전대가 있다. 뒤로 돌아서는 순간 쏴 죽여버린다. 그래서 돌아설 수도 없다. 지금 이런 거예요. 바흐무트의 클리치슈카 이 지역에 있는 부대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그럼 복장은 또 왜 이러냐? 지금 다 다르죠. 군복을 입고 있기도 하고 군복도 다 색깔이 제각각이고 그리고 뭐 티셔츠다, 청바지다 뭐 이런 것들 입고 있는데 올 때부터 자기네들은 옷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옷이 없어서 바흐무트에 그냥 뭐 버려져 있는 민가들에 가서 옷 주워와서 지금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꼴이 러시아인데 아까처럼 무슨 발레리나 동원해서 전쟁을 찬양하고 홍보하는 이런 영상을 올린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시위관도 다 사라지고 없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저 참호 속에서 버텨 일단. 야, 뭐 그래서 이 포병하는 박격포 쏘는 애들을 총주여서 그냥 참호로 가. 식량도 없고 옷도 없고 장비, 무기, 탄약, 지휘 명령 체계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건 뒤에서
후퇴하면 쏴 죽이는 독전대만 있다. 이게 러시아 군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러시아 군이 이제 수도까지 정말 우크라이나군의 특수부대가 침투했는데 보겠습니다. 러시아 공군에서도 최고급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핵공격 지휘기 배치 기지가 털렸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공작원들이 전략시설에 잠입해 여러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렸는데요. 러시아 핵공격 지휘기 여러 대도 폭탄 설치가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공작부대가 지난 9월 18일 모스크바 인근 전략시설인 차칼롭스키 공군기지를 습격했으며 이곳에 배치된 다수의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21일 리포트했습니다. 미국 국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저널리스트 사라 애시톤 시릴로는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9월 20일 우크라이나군 특수공작부대가 9월 18일 차칼롭스키 공군기지에 침투해 여러 대의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이를 폭파시켜 다수의 항공기를 파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괴된 항공기는 러시아 공군 특수목적 항공부대인 제354 특수항공연대 소속의 일류신 20 수송기 1대, 안토노프 148 수송기 2대, 최근 모스크바 방공작전을 위해 임시 배치된 밀-28N 나이트 헌터 공격 헬기 각 1대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기지가 러시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유사시 탑승하는 핵전쟁 지휘기, 일명 둠스데이 플레인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에는 일류신 80 핵전쟁 지휘기 4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유사시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에서 헬기를 타고 이 비행장으로 이동해 일류신 80 지휘기에서 국가 전체와 러시아군을 지휘합니다. 시릴로 대변인은 안토노프 148과 일류신 20은 동체 손상이 발생했고 밀-28 공격 헬기는 꼬리 날개가 폭발로 완전히 날아갔다 라며 일류신 80 핵전쟁 지휘기 파괴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릴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키이우 포스트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곧바로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군사정보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현재 시릴로 대변인이 대변인 직위에서 정직된 상태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연방보안국과 연방조사위원회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기지 전체는 물론 주변 대도시들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기지 내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고 보안 요원들과 엔지니어들이 투입돼 혹시나 남아있을 폭발물을 찾고 있습니다. 연방보안국과 연방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보안 조치를 취하고 기지 주변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 공작원이 국가 전략시설 내부로 침투해 폭발물을 심고 탈출하기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러시아 당국의 무능함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용시설로 운영되는 차칼롭스키 기지가 털렸다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운영되고 있는 민군 겸용 공항인 부누코보 국제공항도 언제든지 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다 언젠가 푸틴 대통령 전용기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군사 전용 기지입니다. 여기서 둠스데이, 그리고 핵공격 지휘기를 운영하는 그 군사 전용 공항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담을 넘어 침투해서 주기장에 주기되어 있던 항공기들의 폭발물을 설치하고 퇴출한 겁니다. 그리고 시한폭탄이니까 나중에 터진 겁니다. 자, 기가 차죠. 어디냐? 모스크바 바로 북동쪽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공항입니다. 완전히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이 정도 공항이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성남공항쯤 되죠. 성남공항에 정찰기다, 또 뭐 대통령 특별기다 다 있죠. 그런 데가 뚫린 겁니다. 근데 성남공항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사 전용이기 때문에 민간인, 그 어떤 민간인 외부인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뚫린 겁니다. 그걸 이 시릴로 대변인이 아마 정제되지 않은, 의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해버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근데 의용군으로 난 전쟁하고 싶어 하고는 참전했다가 부상당했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돌아가기 싫다 라고 해서 또 그러면 저널리스트니까 대변인 해서
병사로 입대했다가 지금 하사가 되어서 대변인 하고 있는데 관심을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버렸고 하자마자 바로 정직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시키지 않은 것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보안 위반이죠. 이렇게 정직하고 나서 이제 일파만파 퍼지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사실 이런 거다 하고는 이거 파괴했다. 자, 이건 전자전 정찰기, 이건 수송기, 세대가 고정했기 파손했고, 그리고 공격 헬기 밀-28 공격 헬기 꼬리 날개 잘라버렸으니까 완전히 끝난 거죠. 그렇게 했다. 자, 그리고 이 기지에 있는 핵심 비행기가 바로 이 일류신 80 핵전쟁 지휘기인데 이것도 그러면 혹시 폭탄 설치된 거 아니냐? 지금 전수조사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날았다가 갑자기 터져버리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러시아 측 밀 블로거들은 아니 군사 전용 비행장도 이렇게 뚫리는데 그러면 민군 겸용공항에 있는 대통령 전용기는 그럼 안녕하나? 이거 어떻게 되냐? 대통령 전용기에 거기는 민간인하고 섞여서 움직이니까 우리 한국의 김해공항처럼 김해공항 왔다가 슬쩍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전용기 폭발하면 푸틴 대통령 타서 날아가다 터지면 어떡하냐? 라고 성토하고 있는데 정말 러시아 보안 정말 끝내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